네, 변함없이 찾아오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시각 1시 1분 55초 이제 막 지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태원 국정조사 첫 청문회가 어제 열렸죠?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청문회에서 여야는 경찰 지휘부의 부실한 대응이 대형 참사를 키웠다면서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 윗선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고요. 국민의힘은 잘못한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용산서장이라면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야당 질에서 윤희근 청장, 경찰청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태원 참사 당일 술을 마셨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사 당일 음주를 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윤 청장은 음주했다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음주 사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윤 청장이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토요일에 휴일을 맞아서 지인들과 등산을 한 뒤에 인근 캠핑장 숙소에서 잠든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나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네. 다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주말을 포함해서 사생활에 대해 재정립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말했습니다. 주말에 개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언제든 공적 임무가 있을 때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국정조사에서 계속 얘기가 오를 것 같습니다. 자, 마약 단속 문제는 계속 거론됩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야당이 경찰이 참사 당일 집회 대응과 함께 마약 단속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을천 형사과장에게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서 형사과장으로 마약 형사를 지휘했다라면서 네. 증인 포함 50여 명의 형사들이 이태원동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울청장에게도 천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서울청이 당시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마약 단속을 우선시하고 시민 안전은 우선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그 현장에 50여 명의 경찰이 이미 투입돼 있었는데 인파나 안전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한 거고 네. 여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참사 정쟁화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요. 네. 법무부 차원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와 경찰의 실제 마약 수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수진 의원이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을 불러서 검사가 이제 마약 수사를 못하고 경찰만 가능하다. 이게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쟁화다. 예. 물론 뭐 마약도 심각하고 수사해야 됩니다만 질문의 취지와 답변이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청문회 신문이 끝났습니다. 증인들에게 좀 자성을 요구하라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유가족 얘기인가요? 네, 청문회를 참관하던 유가족이 증인들에게 몰랐다는 게 자랑이냐 이렇게 외쳤을 정도로 증인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온 건데요. 국조특위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처벌이 두려워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발언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이 이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 이렇게 무감각한 답변으로 일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 말했습니다. 자, 다음 국정조사 특위는 언제입니까? 네, 일단 내일 2차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내일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렸는데요. 야당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내주 3차 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인데 여야 기싸움으로 운영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현재 네.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은 7일까지로 돼 있는데 네. 여당과 증인 채택에 관해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3차 청문회가 실제 열릴지 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개최를 할 당시 합의안이 사실은 원래 60일이 아니라 45일로 줄였고 예산안 처리 이후라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변해서 좀 연장하자 이런 말도 있는데 여야 간에 좀 합의가 됐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투명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네. 건데 조금 전 오전에 국정조사를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흘 연장해서 17일까지고요. 네. 국조 활동기간 연장권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견
의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다만 임시국회 1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는 불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운임제, 일몰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은 또 아직 미궁 속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자,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이자가 얼마나 올라갈지 정하는 곳이죠. 여기서 금리 인상 당분간 계속한다라고 했어요. 네, 연준이 현지 시간 4일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이 위원회의 대응에 대한 대중의 오해로 금융 여건이 부적절하게 완화되면 물가 안정을 복원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이 복잡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통화정책 완화를 기대하는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네.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자, 오를 만큼 올라서 물가도 잡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포함한 미국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다시 물가가 내려오지 않을까, 금리가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그런 노력들, 낙관론이 지금 이제 연준의 노력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1분기 안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하반기 중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준은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네. 자, 정례회의 참석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중에 풀린 돈을 전부 다 걷어들이는 그런 조치인데 이렇게 금리 인상을 조기에 금리 인하로, 즉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갔을 때는 안 된다. 역사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다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특히 의사록 공개에 앞서서 올해 투표권을 가진 FOMC 위원 중에 가장 매파로 분류되는 강경파. 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상반기 중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높은 5.4%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이 더디다는 신호가 있다면 연준이 정책금리를 더 오랜 기간 잠재적으로 훨씬 더 높게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달 의사록은 이달 30일에서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올해 첫 FOMC 정례회의에서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자가 올라가면 굉장히 부담되는 분들 많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빚진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없는 분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라든지 막 다른 것들 굉장히 곤두박질 친다는 기사를 엊그제 본 것 같은데요. 네,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장중 1% 넘게 반등했다가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네.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4%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9% 상승했습니다. 네, 시장의 반응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또 계속 추적해서 금리 관련된 민생 관련 소식 정보들 이호영 아나운서가 꼬박꼬박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중국발 입국자 지금 입국전 코로나 검사 의무화되는데요. 지금도 검사하다가 양성 반응 받은 사람이 지금 또 도망쳐서 막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검역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에 이은 추가 조치가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네. 사실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공항에서 PCR 검사를 하고 양성 판정 시 격리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입국 전에 그러니까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장례식 참석과 같은 인도적 목적 혹은 공무 국외 출장자 6살 미만의 영유아 등은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으로 관리가 됩니다. 즉 비행기 타기 전에 검사하라 이 말이네요. 네. 자,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비행기 타기 전에 검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주차장에서 이제 가족을 떠나보내는 거기서 화장을 하는 이런 모습도 막 영상이 돌던데 확진자 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난 2일에서 3일 중국에서 입국해서 공항 PCR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 590명 중에 1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양성률이 22.7%인 건데요. 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이제 전날 0시 기준으로 172명인데 94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보였고요. 이 중 중국발 확진자가 76.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검사 강화 대상을 넓힌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네, 오는 7일부터입니다. 원래 중국 본토
만이었고 홍콩과 마카오 출발 제외였죠. 입국자는 제외였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PCR 검사나 음성 확인서를 항공기 탑승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공항이나 거주지에서 입국 후 PCR 검사를 또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요.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이유가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중국 내 자국 코로나 상황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앞서 제가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없어서 집 근처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지금 보도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좀 뭐랄까요.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국도 투명하게 나서길 바라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이거 좀 복붙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있나 봐요. 네, YTN 단독 보도로 전해진 소식인데요. 지난해 10월 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방향을 연구하겠다는 이런 좋은 취지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8명이 아랍에미리트로 공무 9개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네. 4박 6일 동안의 활동 결과가 담긴 82쪽 분량의 보고서를 YTN 취재진이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전체 분량 가운데 서울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교통체계를 비교해 분석하는 건 13쪽이었다고 하고요. 위원들이 한 쪽씩 적어낸 검토 의견까지 포함하더라도 20여 쪽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의원 8분이 해외 중동으로 공무 국외 활동을 갔는데 보고서 20쪽짜리가 나온 겁니다. 설명은 또 알차게 되어 있습니까? 네, 물론 뭐 82페이지 중에 20페이지 정도 분량이라고 뭐 절대적인 네. 페이지 수는 좀 아쉽지만 내용이 알차면 사실 상관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방문 국가와 교통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살펴보면 이제 문제가 좀 많았는데요. 어떻게 많습니까? 일단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데 네. 인터넷 백과사전 많이들 이용하시죠? 네. 나무 위키를 출처 없이 거의 그대로 베낀 것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열린 엑스포를 설명할 땐 두바이 경제관광부 홈페이지 내용을 옮기다가 어미를 미처 바꾸지 못했고요. 네.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베끼거나 영문 소개를 번역해 오기도 했는데 잘못 번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복사를 하더라도 잘 해서 해석해서 하면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틀린 것까지 복사할 정도면 너무 성의가 없는데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네, 애초 연수 계획을 짤 때 두바이 도로교통청 그리고 통합교통관제센터를 하루에 한 곳씩 방문하기로 했는데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첫날 AI 박람회장에서 도로교통청 또 관제센터 관계자를 면담한 걸로 대체가 된 겁니다. 네. 즉 제가 앞서서 4박 6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동 시간 그리고 첫날을 제외한 사흘 내내 두바이 시내 교통체험만 했다는 겁니다. 교통체험이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코로나 이후에 해외 못 가고 계시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정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져보고요. 저희가 오늘 이호영 아나운서랑 마무리를 하면서는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중에 YTN 라디오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사님도 많으시고 학생도 많으신데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 퀴즈를 내드리면서 오늘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율 전화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시면 받으시고요. 방송 뭐 듣냐라고 물어보면 YTN 라디오 듣고 있고 이슈앤피플 오후 1시에 듣는다라고 하시고요. 1시에 시작되는 이슈앤피플 첫 코너 이호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 코너에서 이호영 아나운서의 오래된 애칭이 있습니다. 네, 애칭은 뭘까요? 힌트 한번 주시죠. 잘생긴 것 같습니다. 힌트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뭐 흰천과 네. 노 없이 돈만 달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네. 네. 최근에 모터를 달았습니다. 예, 네. 자, 배를 움직이는 직업을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요. 시사를 잘 전해주는 배를 움직이는 직업. 이 정도면 거의 90% 힌트 아닙니까?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이제 산으로 가죠. 아, 네. 굉장히 또 좋은 아나운서다운 힌트를 네. 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산으로 갑니다. 네. 네, 이제 이 정도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힌트와 함께 청취율 조사 기간에 잘 응답해 주시겠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저희가 선별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